검은 해일이 순식간에 부두를 집어삼킵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사라진 아비규환. はい、3号機、多分水蒸気だと爆発が今起こりました。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과 문재인 정부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탈원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대학교 1학년 때 지도교수님 강의 시간에 들었으니 시간상으로는 90년대 초반이니 탈원전이라는 하두가 하루 이틀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정책으로 내세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이 더 부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머리가 나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지금 당장 원자로를 폐쇄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버리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모습, 또 이것을 4.15 총선의 화두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갑시다. 일단 탈원전을 하면 오늘부터 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발전을 멈추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계획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단축해서 발전을 멈춘다라는 계획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설계 수명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원전 제로 상태가 되려면 기존 계획된 발전소까지 따지면 80년이 넘게 걸립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기조는, 대한민국의 에너지원은 앞으로 원자력 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수명이 다 된 원자력은 멈추고 그 자리를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미통당이나 일부 극우 세력들은 지금 당장 원자로를 막아버리고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해체해버리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은 발전했으나 확실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멈추게 하고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기술이 지구상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역으로 바꿔보시면 원자력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불가능한 정말로 위험한 폭탄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원자력 발전소는 화장실을 짓는데 배수구가 없는 화장실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력의 위험성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체르노빌은 아직도 폐쇄 상태에 있으며 어느 누구도 허가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경우는 일본 정부의 오만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토양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오염원을 제거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나 어느 전문가들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후쿠시마에 인간이 들어가 살 수 있으려면 적어도 200년 이상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전 사고 한 번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얻는 이득보다 몇백 배, 몇천 배의 손실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체 에너지가 있고 원전 해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대체 에너지원과 원전 해체 기술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노후화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원자로부터 수명이 다하면 재운행하지 않고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너지원이 확보가 된다면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겠다라는 기조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위험한 것이니 안전한 것으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80년이 넘게 걸리는 일을 누군가가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에너지원은 무조건 원자력 발전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미래 80년 동안의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친환경 에너지원은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겠죠.
잠시 미국과 영국의 에너지 발전 형태를 볼까요? 미국과 영국의 에너지 개발 현황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는 하지만 다른 에너지원을 동시에 늘려가면서 차후에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발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공식적으로 탈원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이면을 볼까요? 요즘 한국 조선산업의 LNG 선박 수주가 뜨겁습니다. 왜 갑자기 LNG 선박 수주가 늘어났을까요? 이유는 미국의 쉘 석유와 셀 가스의 개발 때문입니다. 향후 60년 동안 쓸 수 있는 엄청난 매장량 때문에 미국은 기존에 유지하던 석유 수출 금지법까지 없애버렸죠. 대체 에너지를 찾은 것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쉘가스 개발은 다른 나라들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에 의존하던 에너지 생산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는 에너지 생산 형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원자력 발전소만 있으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에너지는 1990년대를 정점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원자력 발전이 세계의 거의 모든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원자력 발전이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까요? 세계 선진국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원전은 지금 현재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생산 기술이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 끝나고 폐쇄하는 비용과 그 처리 후 방사능을 처리하는 비용, 그리고 엄청난 위험성을 따질 때 우리에게 완벽한 에너지는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정말 지식이 있고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원자력 발전이 현재는 필요악이고 향후에는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전 마피아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당장 내일 없애버릴 것처럼 부풀리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몇 개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4.15 총선에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국민의 생명의 안정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에너지 안보다? 원자력 발전은 이제 안보가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차세대 에너지 안보입니다. 이게 더 큰 과제인 것이죠.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 당장 뭔가 위협적으로 행동을 해야겠죠. 강압적인 원자로 폐쇄라든가 원자력 개발의 정책 기조의 틀을 마련한 것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세력과 이렇게 과장을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인도에 500조를 뺏겼고 원전을 100기를 짓는다. 인터넷 검색 몇 번만 하면 나오는 것은 인도의 원전 계획은 40기. 그것도 발전 계획이고 앞에 원자력 수주도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가져갔고 일본은 기술 이전으로 계약을 성사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일본은 터키와의 원전 수주 계약도 수지가 맞지 않아서 계약 포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몇 번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극우 세력들. 요즘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망하게 생겼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전 세계 에너지원의 4%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을 두산중공업은 회사 자체 내에서 몇 %를 투자하고 있을까요? 두산중공업 사업중 원자력은 15%에 불과합니다.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꼭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을 왜곡해서 정치에 이용하려는 무지한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길게는 80년이 넘게 걸리는 정책을 가지고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무리는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탈원전을 반대하는 원전 마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꼭 코로나19 이겨냅시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